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영상이 재미있으시다면 구독하기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소름 끼치는 일을 겪어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남편 친구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순간으로 갑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만났어요. 저보다 1살 어린 남편. 친정은 규모가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건설자재 등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남편은 그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도 오며 가며 인사를 했었고,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는 제 또래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래였던 그 친구와 아주 천천히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었고, 회사 회식 때 남편과 주로 어울리고 대화하며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식 날 술을 많이 먹고 나서 남편과 밤을 함께 보내고 난 뒤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온통 고집을 부리는 탓에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철물과 건설자재도 판매하고 창문 같은 샤시도 제작하고 시공도 같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랐고 남편은 그 회사에서 목공 시공 쪽 일을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시댁은 외동 아들과 시어머니만 계셨고 형편이 좋지 못한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집을 나와 시공 쪽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군 전역 후부터 힘든 일을 꾸준하게 해오면서도 일을 잘 배워나갔고 저도 그런 모습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집안일과 함께 아버지가 하시던 회사의 격리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남편 역시도 하던 일을 계속했고 나름 잘 해오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는가 했습니다. 남편은 친구가 딱 2명 있습니다. 그 두 친구는 배달업체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렇게 3명의 친구는 항상 어울려 다녔고 결혼 이후에도 잘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늦게 들어온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세 친구는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당구장 아니면 PC방 다니면서 게임도 했죠. 정말 결혼 1년 정도는 다툼도 있었지만 나름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1년 차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제가 특이했던 건지 임신한 뒤에 저는 정말 많이 예민했습니다. 남편은 평상시처럼 한두 번씩 친구들을 만나고 했던 것도 기분이 나쁘게 다가왔고요. 사실 그때가 권태기였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남편에게 짜증내는 게 정말 많아졌고 그러면서 남편의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 저는 남편의 라이터에 적힌 유흥업소 같은 이름을 보게 되었고 남편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유흥업소에 다녔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에는 별다를 게 없었는데 문자 내역에 3명 1시 30분 예약이 되냐는 이야기, 여성의 이름을 3명 이야기하며 예약 가능하냐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고 저는 남편을 깨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술이 덜 깨서 그런지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고 저는 화를 내며 다툼이 시작되었죠. 물론 그 일은 남편이 싹싹 비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저는 의심이 계속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은 계속 있었습니다. 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 저도 의심병에 걸린 것처럼 남편을 추궁했었고 심각한 다툼이 계속되었죠. 그러다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도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도박의 유흥. 저는 그때 남편과 헤어졌어야 했나 봅니다. 남편은 일하는 중에도 차를 타고 강원도 도박장에 갔다 온 적도 있었고 친구들과 대화 내용에도 스포츠 도박 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과 정말 심각하게 다투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친정에도 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정 아버지는 저희에게 모은 돈을 제가 관리하는 조건으로 남편의 사과를 받아준 적이 있어요. 첫째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 아버지도 어린 남편의 실수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카드, 통장, 월급 모두 제가 관리하고 조금씩만 생활비를 받아가며 생활하는 걸로 잘 풀어 나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집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남자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결하냐고 하면서 저를 혼낸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둘째 아이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이 함께 산 지 한 9년쯤 되었을 때 마지막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남편은 주점을 다닌 것도 알고 있었고 도박을 했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 중에 한 명은 결혼을 해 아이가 셋이나 태어났고 그러면서 친구들과도 잘 안 어울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큰 문제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10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은 저에게 친구 부부와 함께 놀러 가자고 제안을 했고 친정의 애들을 맡기고 넷이서만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 일자가 다가오기 시작했고 남편과 퇴근 후에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을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서 남편의 휴대폰을 들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 휴대폰으로 여행 가기로 한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속초에 가면 술 왕창 먹이고 친구 와이프 이름을 언급하면서 걔랑 잔다고 이런 이야기가 오갔고 서로 웃고 웃으며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거기에 남편 친구는 저를 어떻게 다루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저는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정신에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두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보냈고 휴대폰을 남편에게 주고 나서 아무것도 모른 척 침실로 갔습니다. 남편과는 원래 각방을 쓰고 있어 문제가 없었고 저는 잠도 오질 않고 다음날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쳐 미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에게 티를 내진 않았고 저는 펜션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친구 와이프에게 그 대화 내용을 다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펜션 가는 당일이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먼저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뒤따라가겠다고만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근처 사시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가서 남편과 친구가 있는 펜션에 갔고 그곳에 도착해서 저는 시어머니와 친구 와이프에게도 그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고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되려 소리소리치며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저 이혼할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남편 친구 와이프도 충격받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사과하기는커녕 제대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혼자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렸고 남편은 문을 두들기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모른 척하며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그때 친정 아버지가 오셔서 남편을 폭행하기도 했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도 진행하게 되면서 남편은 일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친정 아버지가 자기를 때린 것에 대해 신고를 했고 그걸로 싸우기도 했죠. 지금은 이혼을 한 상태이고 저는 여전히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네가 같아 한 번씩 마주치기도 합니다. 참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머리카락도 없어 정말 볼품 없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라 제 친구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이야기였을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제 몸도 마음도 진정이 되고 두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나쁜 마음으로 저를 괴롭히던 남편, 지금은 아이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양육비도 보내지 않고 있네요. 물론 미련 없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있고 지금 배달일하고 있는 남편은 당연히 아직도 유흥업소를 열심히 다니면서 도박으로 인생 한 방을 노리고 있겠죠.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안 보내준다고 해서 저희가 힘들어질 상황도 아니라 그냥 신경 끄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좋은 환경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안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